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임방글 변호사, 하재근 평론가,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형이 있었습니다. 징역 5년. 그러니까 불법 사찰 그 혐의에 관련된 거죠. 지금 이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거예요, 예. 한 사람이 여러 혐의에 적용되다 보니까 우병우 피고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선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올해 2월 달에 이제 국정농단 묵인과 관련해서 별도의 재판이 있었고 그 실형이 나왔었고. 예, 거기서는 2년 6개월 실형이 나왔었고 예. 지금 이것은 민간인 사찰 가 관련돼서 별도의 또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병우 수석이 전 수석이 재판과 마지막 이제 변론에서 예. 굉장히 뭐 좀 이제 관행이었다. 예. 과거의 관행을 범죄로 몰아간다. 저는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말이 100%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 사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시대적 요구가 과거에 잘못된 관행은 그것이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바꾸라.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 이것이 그렇죠. 이제 요구가 예.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과거의 관행이었다 하면서 억울해할지 모르겠으나 예. 시대적 환경이라든지 요구가 그것이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변론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저렇게 이제 발언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반성을 안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하고 이게 네, 왜 네. 죄가 됐는지 모르겠다. 네. 이런 변론을 하는 것은 스스로 굉장히 그 법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재판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변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억울하다는 심정을 토로한 것 같은데 이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임 변호사님. 내가 법을 20 몇 년 넘게 해왔는데 그게 불법이었다면 내가 했겠냐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까? 네, 그런 취지의 이야기인데요. 오히려 그게 이제 반대로 검사 측에서는 네. 이게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본인이 23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민정수석에 있으면은 오히려 이제 불법 행위가 있을 때 견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우 전 수석은 그 재판 과정에서 나는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걸 그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잘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오랜 기간 법조에서 근무를 했으면 이건 잘못된 건데 이러면서 제지를 했어야 되는데 스스로 판단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라고 이제 검찰은 지적을 했습니다. 예. 하재근 평론가 예. 또 사생활 얘기도 개인적인 얘기를 우 전 수석한테 뭐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만신창이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유감을 표명했는데 예. 그 우 전 수석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예. 여러 가지 악플이 있었고 단순 악플이 아니라 사생활을 파헤치면서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의혹들, 뭐 소문들 이런 게 확대 재생산되니까 자신과 가족의 삶이 만신창이가 됐다. 너무 이제 이 정도 이상으로 여론 재판을 당했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티즌도 이런 부분은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어떤 공직자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족까지 싸잡아서 뭐 사생활을 파헤치고 이거는 또 다른 의미의 2차 가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네티즌들도 좀 조심해야 되고 예. 반면에 또 우병우 전 수석도 너무 자신이 좀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마치 대중의 여론 재판에 의해서 피해만 당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제 반성이 없다는 것에 의해서 또 다른 공격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예. 우 전 수석은 우 전 수석대로 조금은 반성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예. 대중도 지나친 여론 재판은 좀 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 전 수석이 얘기하는 게 정권이 바뀌면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권에서 전 정권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걸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죄가 됐다고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예.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 앞서도 말씀했듯이 이제 과거에는 관행이었으니까 나는 관행대로 했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그 관행을 용서할 수 없는 또 분위기가 형성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방금 그 하재근 평론가께서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예. 사실은 그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마녀사장식으로 이 지나치게 네티즌들이 흥분하는 거는 정말 자제를 해야 그렇죠. 됩니다. 예. 뭐 인신공격성이라든지 가족까지 하는 것은 그렇지만 우병우 수석 자체가
변화된 시대에 따라서 또 관행이 지금 바뀌어야 된다는 이 시대적 요구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예. 사실은 네티즌들도 그에 맞춰서 좀 이 자제를 더 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이는 것은 또 좀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관행이 관행으로서 받아들여지려면 적법한 관행이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과거에 아무리 관행으로 행해졌다고 해도 그게 위법한 관행이라면은 그건 당연히 근절돼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우병우 전 수석이 이야기한 것은 선에 보면 이게 정권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게 이제 적법한 관행으로 인정이 되고 네. 어떨 때는 범죄로 되고 이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로도 그런 것 같아요. 읽히는데 예. 과거에 잘못됐던 관행이 이번에 근절이 된다면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똑같이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